혹시 이전에 스튜디오 원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BPM과 MR의 템포를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고 추후에 한번 다뤄보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고 있는 모든 DAW, 즉 큐베이스, 로직, 스튜디오 원, 에이블톤 라이브, 그리고 케이크워크까지 동원해서 프로젝트의 MR과 BPM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BPM의 오디오 파일을 왜 맞춰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솔직히 집에서 혼자 MR 위에 보컬 녹음만 하고 녹음할 때 메트로놈도 필요 없고 튠 작업도 없이 간단하게 믹싱만 해서 마무리하는 프로세스라면 굳이 안 지켜도 되긴 합니다. 애초에 mp3나 웨이브 파일 같이 이렇게 오디오 파일 형태로 트랙 위에 올라가 있는 소스라면 BPM이 몇이든지 간에 소스 자체가 변하진 않기 때문이죠. 오디오 파일 자체의 템포를 바꿔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많이 합니다만 이미 편곡이 끝난 상태에서 녹음까지 완료된 보컬이나 악기, MR의 템포를 바꿔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죠. 자, 그렇다면 BPM을 아무리 바꿔대도 소스는 변하지 않는 거면 왜 맞춰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편의성 차원에서 맞춰두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쓰는 기능인 메트로놈 기능이 있죠. 저는 클릭이라고 부릅니다. MR 위에 보컬 녹음을 하더라도 정박에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서 클릭을 켜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클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MR과 BPM을 맞춰야 하죠. 클릭 소리는 트랙 위의 파일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상 정박에 소리를 내주니까요. 더군다나 어떠한 반주도 MR도 없는 상태에서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 녹음을 하신다고 하면 더더욱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연습할 때도 클릭을 틀어놓고 정박에 연주하는 연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음정과 박자를 수정하는 튠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DAW는 정박자의 칸을 나눠주는 이 그리드라는 단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멜로다인, 오토튠 같은 대표적인 튠 플러그인을 포함해서 큐베이스의 바리오디오나 로직의 플렉스피치 같은 DAW 내장 튠도 이렇게 그리드 위에 데이터를 표시해줍니다. 녹음할 때 BPM을 맞추지 않은 상태로 녹음하면 이 그리드 칸 역시 제대로 맞지 않은 상태로 녹음이 되겠죠. 그리드상으로는 여기가 정박인데 템포가 맞지 않다면 오로지 귀로만 듣고 정박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튠을 할 때 무조건 그리드상 정박에 맞추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각적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튠을 빨리 하기 위한 게 BPM을 맞추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튠이라는 작업이 생각보다 노가다성이 짙은 작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템포를 맞춰놓고 녹음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클릭 소리 역시 튠을 할 때 켜고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템포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믹스를 할 때 플러그인 내에 템포 싱크 기능이 있는 플러그인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버브나 딜레이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BPM이라는 말의 뜻이 비트 퍼 미닛 1분 동안 나오는 4분음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각 곡마다 4분음표 한 개의 길이가 다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표 단위의 길이로 이펙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플러그인 자체적으로 프로젝트의 BPM을 인식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음악의 템포가 일치해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리버브를 한번 들여다보면 프리딜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원 소스가 나온 뒤에 리버브 소스가 이어서 나오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정확한 음표 길이로만 설정하진 않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음표 길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등 음표의 길이로 프리딜레이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템포 싱크 기능을 빼고 프리딜레이 값 입력에 자유도를 주기 위해 직접 시간만 입력할 수 있는 플러그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딜레이 플러그인은 거의 대부분 음표 길이에 맞춰서 이펙팅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음악의 템포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템포만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노브만 돌려서 4분음표, 8분음표 단위에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직접 음표 하나의 길이를 계산해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입력해야 되니까요. 매번 딜레이와 리버브를 켤 때마다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입력할 귀찮음을 무릅쓰겠다는 게 아니면 프로젝트와 음악의 템포를 맞춰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다른 사람과의 협업 때문입니다. 이게 나 혼자서만 작업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작업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자, 원래 90bpm인 음악을 120bpm으로 설정된 프로젝트에 올려놓고 녹음을 끝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음악의 시작점도 맞추지 않은 상태라고 해보죠. 이 상태에서 녹음만 끝내놓고 튠과 믹스 작업을 다른 동료에게 맡기는 상황이라면 그 동료는 여러분들께 곡의 BPM이 몇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은 원래 곡의 BPM이 90이었으니 90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동료는 프로젝트 BPM 설정에 90을 입력하고 재생을 해보면 클릭 소리와 음악 소리가 안 맞는 현상을 목격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동료는 MR과 보컬 파일의 템포를 직접 맞춰야 합니다. 더군다나 MR 하나만 맞추는 것도 아니고 같은 길이로 추출된 보컬 파일까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니 더 번거롭겠죠. 조금이라도 두 소스가 어긋나면 녹음 때 잡아놓은 리듬감이 틀어질 테니까요. MR과 보컬만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덜 귀찮겠지만 코러스가 많다거나 멀티믹스처럼 100트랙, 200트랙도 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골치 아픈 작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DAW별로 MR과 프로젝트의 템포 맞추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방법은 정말 쉽고 DAW별로 별 차이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그냥 보여드린다는 느낌으로 제가 가진 DAW에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직부터 출발해보죠. 로직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BPM을 측정해주는 내장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먼저 MR을 올려놓고 오디오 FX의 미터 탭으로 가시면 BPM 카운터가 있어요. 얘를 걸어줍시다. 그리고 MR에서 드럼이 좀 세게 나오는 구간을 재생시켜주면 깜박깜박하면서 측정을 하다가 딱 숫자를 표시해줍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프로젝트 BPM 칸에 입력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MR에
MR에서 드럼에 킥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대충 말고 정확하게 킥이 나오는 지점을 찾아서 커맨드 T로 자르고 앞부분을 지운 뒤 시작점을 마디에 첫박에 놓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켜고 음악을 들어보면서 클릭과 음악의 박자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박자가 안 맞으면 뒤로 갈수록 점점 박자가 더 틀어지니까 완전히 맞았는지 확인하려면 저 뒷부분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잘라낸 부분을 다시 드래그해서 복구시켜주면 이제 이 MR은 프로젝트의 템포와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 앞부분을 다 살렸는데 앞쪽에 여유 공간이 모자라다면 딱 마디 첫박에 맞춘 상태에서 한마디만 뒤로 이동시키면 앞쪽에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MR 파일에 맞게 유동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큐베이스로 가볼게요. 큐베이스는 현재 13까지 나와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12%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에 들어있는 비트 칼큘레이터 기능이 사라지고 13부터는 템포 측정 기능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 칼큘레이터를 쓰지 않고 템포를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역시 MR에서 첫박을 시작하는 킥을 찾아서 잘라줍시다. 큐베이스는 이렇게 오디오 클립의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 점선과 파형을 보면서 킥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앞부분을 지우고 마디의 첫박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옮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켜고 들어보면서 BPM을 마우스 드래그로 조절하면서 맞춰주면 되는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드럼의 스네어 소리가 한마디 안에 2박과 4박에 위치합니다. 지금 우리는 킥을 마디에 첫박에 놓았으니 그 다음 2박에 스네어가 와야겠죠. 스네어의 파형을 찾은 뒤에 이 스네어 파형을 2박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BPM을 조절하면 좀 더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역시나 뒷부분을 들어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템포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완전히 다 맞췄다고 판단되면 앞부분을 살리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다른 DAW들도 이 방법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스튜디오 원을 한번 보자고요. MR 올리고 첫박 킥을 찾아서 자른 다음 마디에 첫박에 올리고 나서 클릭 소리 들어보면서 스네어가 2박에 오도록 BPM 조절, 그리고 뒷부분 들어보면서 잘 맞았는지 확인하고 앞부분 살려. 어때요? 큐베이스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에이블톤 라이브 볼까요? 에이블톤 라이브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MR을 올린 다음에 여기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워프 버튼을 꺼주셔야 합니다. 에이블톤은 아무래도 샘플링과 미디 시퀀싱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오디오 파일을 샘플링하기 편하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얘를 꺼주셔야 오디오 파일이 변형되지 않은 채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똑같아요. 첫박 킥 찾아서 자르고 마디 첫박에 올리고 클릭 소리 들어보면서 스네어가 2박에 오도록 BPM 잡고 뒷부분 들어보면서 잘 맞았는지 확인하고 앞부분 살리고 마지막으로 케이크워크 가볼까요? 얘도 똑같겠죠? 첫박 킥 찾아서 자르고 마디 첫박에 올리고 클릭 소리 들어보면서 스네어가 2박에 오도록 BPM 잡고 뒷부분 들어보면서 잘 맞았는지 확인하고 앞부분 살리고. 보시다시피 DAW별로 방법을 다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뭐 오늘 등장하지 않은 프로툴즈나 FL 스튜디오, 비트X 스튜디오 등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해당 DAW 유저분들도 따라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DAW별로 템포 맞추는 방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녹음이나 믹싱, 각종 플러그인 사용법 등등에 대한 내용은 DAW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상에 나오는 DAW가 내 것과 다르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에 있는 내용들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